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 지음, 도지영 옮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들려주는 11가지 인생의 깨달음. 지금 행복하냐고 인생이 내게 물었다. 참, 이렇게 내 인생이 나에게 묻는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죠. 지금 행복하냐고. 오프라 윈프리, 루이스 헤이, 세계 1%가 존경하는 인생 철학자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들려주는 보석 같은 삶의 지혜. 부, 명예, 사랑, 원하고 바라온 것들을 이루고 평생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면서 지켜온 마음 법칙을 이 책에서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말도 참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또 책 앞 표지 부분에 이렇게 실려있는 질문, 지금 행복하냐고, 인생이 내게 물었다. 야, 이거 참 그냥 멋있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문 제목은 The Power of Awakening,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책이었고요. 제가 오늘 이 썸네일에 쓴 문구는 브랜드 버처드, 백만장자 메신저로 유명한 그 저자가 추천의 글을 쓰면서 이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건너는 당신을 위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인생 조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 명상, 평화,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어떤 팬데믹이든 또 어떤 위기든 똑같이 이겨낼 방법은 있다. 그리고 이겨낼 힘은 어디든 있다. 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도 참 목차가 좋은데요. 제1장 나는 마음의 버릇을 고치기로 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마음만 열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깨어나는 순간 달라진다. 그리고 제2장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 것.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큰 존재다. 생각에는 한계가 없다. 과거도 미래도 삶의 조각일 뿐이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을 멈춰라. 제3장 평생 바라는 것만 쫓으며 살지 않을 것. 죽음을 마주할 용기. 꿈을 꿀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꿈과 현실 사이의 또 다른 차원. 삶이라는 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 삶이라는 세 장에서 빠져나오는 법.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4장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 어디로 갈지 선택하는 힘은 내게 있다. 세상은 믿는 만큼 보인다. 감각을 현명하게 다스린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자, 이제 제가 조금 가장 저에게 와닿게 읽었던 챕터는요. 제5장 나답게 살기 위한 3가지를 기억할 것. 자유롭고 싶다면 의심을 지워라.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법. 내면의 소음을 끄고 마음을 비우기. 수다스러운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법. 제6장 제멋대로인 에고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제7장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며 고집 피우지 말 것. 제8장 무언가 되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이 될 것. 제9장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가 되게 만들 것. 여기서는 뭔가 행동 혹은 강한 확신이나 신념에 대해서 뭔가 다루어질 것 같고요. 제10장 가만히 들여다보고 바라는 대로 선택할 것. 제11장 가장 편안한 마음 그 안에 머물 것. 제12장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삶을 만끽할 것. 그리고 책 제일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위한 8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마치 수능 요점 정리를 보듯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은 5장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일이 조금 많다. 뭔가 몸이 조금 고되다. 생각이 좀 많아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명상할 때 쓰는 어플, 캄이라는 어플에 그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상을 했는지 또 했다면 얼마나 연결을 잘 해서 연속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6월 달을 참 좋았구나. 내 컨디션이. 내가 그래도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나마 매일매일 꾸준하게 습관으로 연결시켰구나. 그런데 8월은 좀 많이 못했네. 무슨 일이 있었지? 좀 반성하고 내년 8월은 이렇게 다시 되돌이하지 않아야지,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는 나 스스로에게 집중 못했다라고 좀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플 기록을 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습관을 잘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만 스스로 느낀 점은 뭔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내면의 수다스러움,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막 생각이 저한테 계속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다시 생각해봐. 야, 너 이거 네가 잘한 거 맞아? 그리고 이거 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거 네 실수 아닐까? 막 이런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눈 뜨자마자 다시 생겨나서요.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조금 원래는 다른 챕터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 5장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공감하시는 분들 또 비슷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이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가 의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신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신을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어디서나 경이로운 신의 작품과 의도를 엿볼 수 있기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우리는 신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안다. 이 암과 믿음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믿음은 알미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며 숭배하거나 행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내겐 증거가 필요해가 아니라 믿음을 갖기로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신뢰의 단계를 벗어나 알무의 단계로 이동한다. 믿음은 내면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결정이 알미 될 때 신성한 지성의 형태로 만물에 흐르는 성스러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된다. 의심을 지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확언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확인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되뇌는 긍정적인 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좋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는 의심을 지울 거야. 그저 간단한 확언으로 마음속 의심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된다. 자, 들으시는 분들도 수동적으로 들으시지만 마시고 이 문장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자, 긍정적인 확언. 다른 책에서도 너무 많이 언급이 돼서 이제 귀에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번 따라서 소리를 내서 읽어 주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는 의심을 지울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는 의심을 지울 거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전 많은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자, 의심을 지우는 방법 두 번째.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라. 내면의 높은 자아를 마주하겠다고 마음 먹어라. 내면의 높은 자아에 관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대화를 멈추고 내 안에 비어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면 훨씬 쉽게 높은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책 뒤편에 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매일 내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라.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해준 이야기에 들어있는 의심을 전부 지워라. 마음을 열고 회의적인 생각을 멈춰라. 나는 여기서 잠시 불신을 미룰 거야 라고 혼잣말 하라.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연습을 하라. 꿈꾸기 위해 잠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꿈꿀 시간을 잠시 가져라. 깨어있는 동안 꿈을 꾸면 한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몽상가라는 별명이 붙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일이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수영하고 시를 쓰는 등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한계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얻었다. 작가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멋진 구절이 있다. 만약 해와 달을 의심하면 그들은 바로 사라질 것이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의심을 모두 버린 상태가 된다. 밤에 잠드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둘 다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꿈꾸는 중에는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깨어있는 중에는 할 수 있을지 의심한다.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걸 연습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의심은 높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의심을 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 의심하는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라. 이것이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이다.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법. 인식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은 첫 번째 비결에서 이어진다. 관찰자가 되려면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정신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취감, 목적, 자유로 가득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자신과 결과를 분리해야 한다. 스스로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여겨라. 관찰자가 되라는 뜻이다. 내 안의 마음과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오늘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전부 주목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두 가지 세계, 내면과 외부 세계를 알아차리고 나서 스스로 물어보라. 보이는 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루에 여러 번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신은 정해진 대로 행동하며 인생을 사는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보이는 일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창의성을 얻는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나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고통스러운 건 단지 몸일 뿐이다. 나라는 존재는 고통받을 수 없다. 입자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상태에서 물리적 세계의 입자 상태로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 그것이 모두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사람들은 원자와 전자, 중성자와 양자로 이뤄진 물리적 세계가 있고 그와 별개로 분리된 정신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이동하려면 맹신해야 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였기 때문이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뭔가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는 채널을 보면 항상 비논리, 비학문적,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책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우리는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형이상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말해온 진실을 알게 되었다.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에 불과하며 그 에너지는 모든 장소, 모든 사물 속에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한다.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는 대신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의심을 지우고 관찰자가 될 때 믿거나 말거나 더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곳, 높은 인식이 존재하는 곳에 설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건 아름다운 경험이다. 앞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지만 여전히 몸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서 몸에 향수를 뿌리고 치장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 등 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안다. 자, 조금 챕터를 좀 빨리 넘겨서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고 말하라. 자, 의심을 지우는 방법 중 세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고 말하라. 매일 이 확언을 반복하라. 나의 세계에서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확언 가운데 가장 좋은 확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매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 정말 좋은 확언이고요. 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 환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담당자에게 담당하는 친구에게 제가 담당했던 친구한테 너는 눈을 떠서 어떤 확언을 하면 너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걸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 같이 생각해보자. 자, 잠깐 집중해서 어떤 문장이면 너가 최고로 도움이 될지 단지 문장은 쉽고 간결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돼. 이렇게 딱 미션을 제가 줬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이렇게 비슷한 문장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문장을 그 친구가 생각하고 매일 아침에 한 문장 딱 한 번, 확언도 2번씩 반복하라, 3번 반복하라, 100번 반복하라 라는 그런 훈련도 있는데요. 저는 더 말도 안 되게 쉽게 그냥 눈 뜨자마자 한 번 말해라. 그렇게 미션을 줬는데 그 친구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매일 그 문장을 반복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 효과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써보시죠. 저도 참 이 책 소개해드리는 중간중간 지금 읽어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나의 세계에서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도 또 제 구독자분들의 세계에서도 무엇도 잘못될 수 없지요.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다라고 말하라.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큰 존재다. 나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 이상의 사람이다. 자신이 문제를 담는 그릇 이상의 존재라는 걸 확인해주는 이 간단한 말 덕분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는 제 스스로 내가 문제다라는 그런 말은 스스로에게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 많이 처음엔 공감을 못했는데 제가 그 마음 훈련에 관련된 직장에서 세미나를 들었을 때 다른 동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점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저는 좀 이게 자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해결하려고 있는 거고 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수능을 좀 어렵게 보고 대학을 어렵게 들어가면서 그런 어렸을 때의 일련의 과정 덕분에 제 안에 조금이나마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겨났던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수능, 야, 이런 식으로, 이런 컨디션으로는 절대로 수능을 끝까지 견딜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평균, 제가 원래 보던 대로 해내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구나. 온 세상, 온 미디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수능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조금 뭔가 잘못된다고 해서 막 세상이 없어지는, 끝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조금 마음은 어렵게 배웠지만 그 조금 어린 시절에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 중에 그렇게 특별한 경험 혹은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 뭔가 극복의 사례가 없는 사람들은 흔히 문제를 마주할 때 이런 경험을 한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본인에게 일어나면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내가 문제야. 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담당하는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상담자에게 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왠지 다른 애들은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것 같고 또 문제라는 건 나에게만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연결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문제 그 자체가 아님을 알게 하라. 나 이꼴 문제라는 식의 등식은 없는 거라고
없는 것인데요. 자꾸 만들어내는 그 나쁜 버릇은 좀 없애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혹은 우리 스스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저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자, 이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그저 인식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우리 스스로가 항상 문제보다는 더 큰 그릇, 더 큰 존재라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그려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아라. 한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에 관해 생각해라. 의식의 검은 화면 뒤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라. 의식의 검은 화면 위에 혹은 검은 화면 뒤에 어떤 식으로 심상화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검은 화면, 우리가 마치 영화관에 갔다고 생각하면서 스크린 위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라. 문제의 모든 측면에 주목하라. 어떻게 보이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마음속에 떠오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고통과 분노를 느꼈으며 과거에 해결하려 하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등 문제와 관련된 내용 중 떠올릴 수 있는 건 전부 생각해 본다. 이제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라. 문제가 마음속 스크린 위에 떠 있도록 그냥 두어라. 동정심 있는 관찰자가 되어 비판 없이 화면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라. 마치 영화를 보듯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든 모습을 바꿀 수 있게 두어라. 무엇이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애정을 담아 허락하고 그저 지켜보라.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변화하며 의식 속에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서 에너지가 할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그저 보살피는 눈길을 주는 관찰자로 남아 있어라. 이처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문제가 소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따뜻한 시선을 지닌 관찰자로서 계속 바라보면 된다. 더 이상 A 유형의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듯 마감 일정에 쫓기고 A 유형 행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거기서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찰자가 될 수 있으며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느긋해지도록 한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감 일자가 다가올 때 항상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스트레스는 그저 몸이 받는 것일 뿐이다. 더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불안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뿐이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진다. 오른쪽보다는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라.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도 관찰자가 되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넘어서라. 대신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살펴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근심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닫고 전보다 고상한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다.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내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일과 친절한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라. 배우자나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모든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일과 친절해지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증명하는 쪽을 택하는 건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것이고 선택을 내리는 즉시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면 이는 높은 자아이자 관찰자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거 알아? 이번 주에만 네 번째 그 소리야. 넌 언제나 내가 틀렸다고 말하려 해. 네 생각에 틀린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거 알아? 네가 정말 좋은 의견을 말해줬어. 나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 관찰자가 자리를 이어받은 후부터는 그간 논쟁을 벌이며 시달렸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나 친절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해지는 쪽을 택하려 노력하라. 갈등 상황이 쉽고 평화롭게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가르침을 제가 20대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갓 대학을 입학해서 생활하던 그 어린 시절에는요, 정말 어렸었죠. 의욕만 앞서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그 단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책을 조금 더 일찍 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원해서 내가 꼭 옳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인정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 에고가 너무 커져 있던 거죠. 뭐 20대의 모든 분들이 그렇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면 제 옆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어떤 저보다는 또 나이가 많은 그렇지만 기수는 똑같은 그런 제 학우가 교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가 무섭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이나 크리틱을 던질까봐 너무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너는 항상 맞는 말만 하잖아. 너는 항상 옳은 말만 하잖아. 그래서 네가 뭔가 그렇게 내용에 관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질까봐 나는 교수님이랑 점수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걸까봐, 질문을 던질까봐 난 너무 무서웠어. 라는 말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는 내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한다는 게 친절해지는 쪽을 택한 게 아니라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피하려고 무서워만 하면서 제가 그 이후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피하게 되고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호흡도 좋아지지 않고 막 사람을 만나면 호흡도 가빠지고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책을 읽는데 야, 정말 단순하지만 이런 옳은 가르침을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마음이나마 너무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저보다 더 빨리 이런 가르침을 오디오북의 형식으로나마 접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 이게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지만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꼭 한번 새겨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다음 기법.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라. 자신과 내면 세계 사이에 조화를 이뤄라.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존재. 실제 생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을 떠올리는 존재라고 여기기보다는 생각 자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생각을 떠올리는 존재는 관찰자와 비슷하다. 바라보는 존재다.
양자 물리학을 통해 배운 창조의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둘 때 파장의 상태에서 입자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계속 두면 파장의 상태, 즉 생각의 상태가 입자의 상태 혹은 형상의 상태로 변화한다. 양자 물리학의 개념은 아주 흥미로우며 우리 삶에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면 훨씬 더 재미있다. 일단은 자신이 관찰의 대상이라기보다 관찰하는 존재라는 점만 기억하자. 인생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만사의 지혜가 있고 만물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 내면 세계를 비판과 회의, 의심, 괴로움, 고통으로 채우기보다 항상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모든 생각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진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 감사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건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자, 다음 소챕터 내면의 소음을 끄고 마음을 비우기. 제가 제일 읽고 싶었던 챕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녹음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이 챕터 그래도 꼭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이 다음 소챕터 수다스러운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법 요거까지 소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내면의 소음을 끄고 마음을 비우기. 인식을 높이는 세 번째 비결은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라야 한다. 먼저 의심을 지우는 법을 배운다.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관찰자의 시선이 생긴다. 의심이 깨끗이 사라졌을 때만 관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찰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대화는 의견을 쌓아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의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안은 의심으로 가득하다. 목적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높은 자아를 알지 못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다. 에고가 작동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에고에 관해 자세히 다룰 텐데 여기서는 다만 더 높은 곳에 이르려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신 혹은 사랑스런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라. 계속 내면의 대화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그저 관찰하고 비판하지 마라. 관찰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 일이 훨씬 쉬워진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조용하고 텅 빈,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 다다르면 호랑이를 가둔 창살 사이 공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음악을 만드는 음표 사이의 침묵이다.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완전한 비움에 이르라. 고요함을 지켜라.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 만물의 끝이 시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 만물이 번성한다 해도 하나씩 하나씩 뿌리로 돌아갈 뿐이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고요함을 찾기 위함이다. 고요함을 찾는 것은 자신의 명을 다하기 위해서다. 도덕경 제16장에서는 내면의 대화에 관한 심오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내면의 끊임없는 제잘거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마음이 여러 층을 지닌 연못이라고 생각하자.
온갖 소란이 있는 곳은 연못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뿐이다. 마음도 연못과 상당히 비슷하다. 연못의 수면에서는 거친 물결이 일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먼지가 앉았다가 바람이 분다. 끊임없이 얼다가 녹다가 하며 빗방울이 수면을 때리고 눈이 퍼붓는 등 온갖 소란이 일어난다. 마음에서도 이처럼 소란스러운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는다. 계속 과거의 일을 곱씹는다. 마음의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면 수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분석이라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 매사를 샅샅이 뜯어보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지적 폭력이다. 표면 아래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왜 이 일은 이렇게 되는 거지? 명상을 배우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조약돌은 분석의 층을 지나 더 아래의 통합이라 불리는 층으로 내려간다. 여기서는 만사를 뜯어서 살피기보다는 함께 모은다. 만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며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깬다. 이곳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 통합의 층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텅 빈 마음이라 불리는 곳이 나온다. 여기는 아주 조용하다. 우리는 사이, 즉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마침내 조약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곳, 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멈춘다. 신성한 그 공간은 우리 안에 있다. 성경의 구절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의 내용처럼 자,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신의 단 하나뿐인 목소리는 침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의심을 지우고 관찰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말들로 이루어진 믿음 체계를 버리게 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이 알무로 바뀌기 시작한다. 높은 자아에 관한 모든 의심을 지우고 알무로 나아간다. 요컨대 인식을 높이는 세 번째 비결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깨트리는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줄이고 인생의 침묵과 여유 공간, 명상을 가져올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수다스러운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법.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일단 다음과 같은 확언을 되뇌어 보자. 나도 상당히 자주 되뇌는 말이다. 더 많이 들을수록 침묵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다음을 연습해 보자. 앞서 이야기한 마음의 여러 층을 지나 떨어지는 조약돌을 상상하는 방법이다. 연습할 때는 관찰자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관찰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 부분을 다시 읽어봐도 좋겠다. 다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함께 한번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실까요? 마음이 연못이라고 상상하라. 연못 위 수면의 소란스러움, 제잘거림을 바라본다. 그리고 연못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음이 분석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조약돌이 통합층으로 떨어지고 생각이 잦아들어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텅 빈 마음을 관찰하라. 마침내 조약돌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신성한 들판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라. 이 들판에 도착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더 없는 기쁨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을 몹시 괴롭히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해결책은 매우 현실적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더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 내면을 향하라. 내면 세계에서는 높은 자아가 말해주는 지혜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자, 마음이 연못이라고 상상하는데 정말 3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이 챕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몇 분 동안 그 무엇에도 집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내면의 대화를 멈추고 고요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쏟아지는 생각이 많지만 5분 동안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할 거야. 이건 마치 비눗방울 속에 마음을 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생각은 비눗방울을 뚫고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생각해.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말한다. 아니, 나를 생각해. 내가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고. 결국 굴복하고 만다. 처음 드는 생각은 이렇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고 나면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넌 해야 할 일이 있어.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난다.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려서 식료품을 좀 사야겠어. 맞다. 고지서도 처리해야지. 각각의 생각이 말한다. 나를 생각해. 이는 에고가 그린 생각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각을 비눗방울 속에 넣어 날려버리자. 끊임없는 마음속 제잘거림을 날려보내기 위해 호흡을 도구로 삼아라. 호흡과 생각은 함께 간다. 길게,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심호흡에 집중하면 평화가 찾아온다. 심박도 호흡처럼 관찰에 집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생각이 수면의 바로 아래 분석층에 있다면 장미를 떠올려라. 생각을 분석하는 일을 장미의 아름다움으로 바꾸면서 인도의 위대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말을 떠올려 보자. 장미꽃 속에는 이미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건네지 않는가. 그 메시지는 언어인 말과 달리 분석할 수 없다. 그렇다. 장미꽃에 담긴 메시지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다. 마음이 통합층에 있을 때, 즉 삶의 아름다움에 합일될 때 우리는 정신세계를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생각도 버린다. 가능성의 들판으로 가는 길을 흐리는 내면의 대화는 전부 차단한다. 남보다 더 정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에고가 말을 건다. 이것은 함정이다.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나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두려고 에고가 쳐놓은 덫이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에고가 좋아하는 덫이다. 에고는 우리가 이 덫에 걸려들기를 바란다. 언제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라면 단 몇 초라도 좋으니 내면으로 들어가 조약돌을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생각과 결과를 분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오는 차분함이 큰 기쁨을 가져온다. 에고가 잠잠해지면 이기적인 욕망과 관련된 성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외로움, 절망, 아픔, 분노, 두려움, 걱정은 이기적인 욕망과 관련된 성질이다. 이 성질들은 목소리가 매우 크다. 우리가 조용히 더 높은 자아에 귀 기울일 때만 그 목소리들이 잦아든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든 좋으니 무예 수업에 등록하는 걸 추천한다. 무예 수업에서는 평정심을 갖춘 에너지를 키우는 법, 그리고 자연의 완벽한 순서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준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웨인 다이어가 오늘 세 가지 비결, 이 챕터에서 세 가지 비결을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비결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고 하거든요. 제멋대로인 에고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6장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피와 살이 되었던 제5장, 나답게 살기 위한 세 가지를 기억할 것. 자유롭고 싶다면 의심을 지워라.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라. 수다스러운 내면의 대화를 차단하라. 그리고 침묵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소개해드린 조약돌 기법 너무 좋았죠. 저도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웨인 다이어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읽는 그 동안에도 제가 마음의 평정심이 너무 되찾아지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웨인 다이어 책은 또 처음 접해봐서 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 디스펜자의 저서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뵈어요. 감사합니다.